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께서 나오시면서 이제 조금 마음의 안도가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롭게 개편을 네. 시작했는데요. 자, 먼저 하나하나 이야기 살펴보기 전에 헤드라인부터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도 못한 테슬라 2차 전지 향방은 네, 지난 10일, 우리 시간으로는 11일 테슬라가 시장의 기대감을 모았었던 로보택시 발표를 했는데요. 실망감만 내보냈습니다. 네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대감에 대한 충족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테슬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매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매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 로봇 택시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뭐 시장에 대한 규제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실제 이 로봇 택시가 운영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부대 사항들의 조치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일단 변화가 없는 가운데 덜컥 발표를 해버렸다. 그렇다면 이제 이전에 우리가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 또 뭐 사이버 택시가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뭐 테슬라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호 또 그다음에 미국에서 전기 시장 전기 자동차가 또 공급될 수 있는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메가 팩토리죠. 여러 가지 이제 충족되는 사항들이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번 로보택시의 경우에는 그런 제반 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덜컥 이제 발표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호기심 정도는 있었지만 기대감은 충족되지 않았다.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시가총액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이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자존심에도 상당히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는 미국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별로 시장에서는 호재가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기술의 구체적 내용, 뭐 규제 방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이 테슬라가 결국 연결되는 것은 이제 2차 전지일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전기 자동차가 새로운 시도, 로보택시라고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에 대한 추가적인 부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는 마련되지 못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 기업에도 결국 우리의 2차 전지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미국 내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 여파가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네, 테슬라는 시총 기준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만큼의 몸집이 빠져나갔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실망감에 정규장에서 8% 넘는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M7에도 탈락을 하면서 브로드컴이 편입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향후 자율주행이나 AI,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긍정적인 기대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부정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무엇보다도 일단 시장에서는 좀 관망세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국 뭐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봐야 되겠죠. 먼저 지금 모건 스탠리의 반응도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모건 스탠리에서도 완전 자율주행과 기술의 변화, 또 차량 공유 경제, 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 로보택시가 말 그대로 신기원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이 이제 충족되는 것인데 여러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분석도 매우 구체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딱 그냥 첫인상 자체가 사실 이게 이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투자 기관이 이런 분석은 잘 안 내놓거든요. 근데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에이 이거는 함량 미달이다. 전반적으로 별로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이퍼 샌들러라고 하는 이 이제 기관에서도 로보택시 이전의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몇 주간 주식 매도세가 나와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테슬라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계속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기 자동차라는 것 외에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되려면 트럭이라든지, 근데 이 트럭도 시장에 공급되는 속도 자체가 매우 더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새로운 야심작으로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 로보택시인데 너무 허겁지겁하는 거 아니냐. 뭐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이 이 로켓 자체가 또 사실은 그렇게 대중화될 수 있는 상품은 아니거든요, 금방. 그렇다면 여전히 일론 머스크로서는 최대의 상품은 전기 자동차인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자율주행까지 탑재를 해서 시장에 내놓으려고 했던 것이 로보택시인데, 이건 시기상조다. 아직까지 이건 그러니까 마치 뜬구름 잡는 듯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공략법이 못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평가 정도를 받고 있는 상황에 그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았고요. 약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 등 2차 전지를 둘러싼 글로벌 이슈 어떻게 퍼져나오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당장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선도하면서 그래도 하이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는 데는 평가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왜 지하 주차장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이 큰 화재 입사하면서 그래도 한국산은 믿을 만하다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 대선인데, 결국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될지 또는 해리스 후보자가 당선될지 좀 시간이 가까워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누구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면 2차 전지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단은 지원하는 것 자체를 이제는 이 중단한다. 이른바 2차 전지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또 하나 이제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미국의 이 의원에 대한 선거, 하원 선거에 대해서 과연 공화당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게다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럼 정책적으로라도 이른바 G 이펙트,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서 2차 전지가 부양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냐 보면, 반도체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이제 내놓은 이 자료를 보면은 반도체 분야도 있지만 중간에 2차 전지를 보시면 중국의 경우에는 CATL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딱히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비교표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G-팩트, 이른바 정부가 지원을 통해서 방산이나 원전 같은 효과를 2차 전지에서도 누릴 수 있는데, 물론 정부의 중장기적인 지원 과제에는 2차 전지 산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당장 어떤 효과를 누리느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상당히 2차 전지 쪽은 앞으로 좀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